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 본업인 학원 강사, 전직 학원 강사로서 각 학원의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꾸준히 소개하고 있는 학원이죠.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전 용인 종로 기숙학원. 예, 8월 새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9월 시작반, 보통 선행반은 한 12월쯤 이렇게 시작하고, 좀 빨리 해도 수능이 끝나고 한 2주 후에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이제 9월 선행 시작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김갑중 본부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한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의 김갑중 본부장입니다. 김갑중 본부장님을 통해서 오늘 9월 시작반, 근데 재수 선행반이긴 한데 좀 많이 빠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스톡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여보세요. 네네네네. 오늘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9월 시작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확히 그냥 보이스톡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보통 네, 재수, 안녕하세요. 저 인사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김갑중 본부장입니다. 네, 제가 아직은 방송이 적응이 좀 안 되나 봐요. 인사도 안 드리고 소개도 안 시켜드리고 방송을 할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더우신데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진짜 덥기 없습니다. 근데 네네네. 학생들이 더 힘들죠, 뭐. 하긴 학생들은 오히려 추워서 좀 괴로울 것 같아.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으니까 보통 이제 무릎 담요나 담요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니까 오히려 여름에 감기 걱정을 해야 되는 이제 기숙학원이 일반적인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사적 사명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뭐 추워서 뭐 위에 겉옷을 입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무튼 뭐 그게 오히려 학원 시설이 좋다, 학원 복지가 좋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이제 오히려 이제 감기 약한 학생들한테 조금 냉방병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겠어요. 네. 자, 일단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좀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제목인데 보통 선행반을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수능 보고 한 11월 말쯤 아니면 12월 초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에는 9월 22일 날 개강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행반을. 네. 예, 네. 이제 이게 일반 선행반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9월 22일 날 개강하는 수능 시작반은 일단은 네네. 올해 이제 자퇴를 한 검정고시생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올해 전역한 예비역 아, 그리고 이제
재수 결심을 5월이나 6월 이후에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이제 내년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수능은 응시하기가 좀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자퇴생이나 예비역들이나 이제 재수 결심을 늦게 한 친구들이 수능 초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능 공부가 장기 레이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라는 일종의 그 예비 과정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어렵다. 어떤 식으로 재수생들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약 90일 과정으로 저희가 9월 22일 날 개강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기숙학원에서 재수생 학생들 가르쳐 봤지만 특히나 이제 그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은 좀 일찍 들어와서 한 1년 반 정도 준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맞기는 맞는데 이제 보통 검정고시생들은 1년 갖고는 짧죠. 짧고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예, 1년 반이나 2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시대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자퇴를 하던 아니면 뭐 전역을 하고 공부 결심을 하는 게 보통 예전 같으면 어떤 그 시즌을 염두에 둔 판단이나 결심을 하는데 요즘은 일단 본인들이 뭔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갑자기 꿈이 생겼다. 뭐 이런 케이스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묘하게 이 반수랑 섞여가지고 재결심한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요번에 개강하는 시작반은 수능을 이제 시작하는 수능 초심자들을 위한 커리큘럼 중심으로 짜여 있겠네요, 이게.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거나 이제 2학년을 자퇴를 하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개념이 약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90일 동안에 진행되는 수능 시작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공식,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수능 출제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원리와 유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의 그 장점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관리 매니저를 두고 그 관리 매니저가 약 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이제 학습 일기 같은 걸 쓰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시키는 게 저희가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어떤 그 공부 지능 혹은 학습 지능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의 특징이죠. 네, 그러시구나. 그다음 보니까 혹시 노베 학생들도 가능한가요, 지원이? 노베 학생이라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고1 때 배우는 수학 상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1 때 수학 상하. 예. 수학 상하 정도는 아는 친구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
선생님 저는 뭐 중학교 수학도 안 돼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학원에 막 열정을 보이고 말이야. 막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좀 받아주기도 하지 않나요? 만약에 근데 이제 방문 상담을 했을 경우 저희가 네네. 그 입교하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코칭을 합니다. 만약 이제 뭐 이 방송을 본 학생이 네네. 내일이라도 와서 상담을 하고 본인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합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강을 듣더라도 네네. 그 수학 상하를 짧게 인강으로 처리한 그 정승재 강사의 수학 30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하. 예, 그런 거 정도를 기본적으로는 뭐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그 수학 상하에 나오는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30강짜리이긴 한데 그거를 좀 듣고 들어와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1 상화 수학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와야 된다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중학교 수학을 몰라서 뭐 펑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뭐 학원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전체적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작게 이렇게 좀 균열이 생긴 부분은 학원에서 커버링을 해주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네네네. 틀에서 봤을 때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학습에 발을 담궜으면 하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뭐 한 바퀴 돌렸다, 두 바퀴 돌렸다 이렇다 하더라도 네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모르는 부분도 생길 거고 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도움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의도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학원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목표, 꿈 이런 게 필요하듯이 내가 수학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네네.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정도의 어떤 커버를 하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학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움을 주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학원 인터뷰하면 뭐 다 돼요? 우리가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역적 사명의 본부장님은 이제 솔직하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또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학원비 때문에 독학 학원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독학 학원이나 집 근처에 요즘에 또 뭐 스터디형 카페? 뭐 이런 독서실도 아닌 것이 카페도 아닌 것이 공부하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진짜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그 독서실이 있는데 기숙학원이 요런 그 개인 자율학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습센터에 비해서 좀 훨씬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숙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의 공부 방해 요인의 1순위가 인터넷이고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예, 기숙학원에 들어오면은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수능 시험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네네. 이게 내신 시험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이 장점이죠. 물론 이게 재종학원에서도 수능 전문가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숙학원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녁에 9시 밤 3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점이 일단 기숙학원에서의 장점이고, 네. 그 다음에 이 토탈 관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네. 학생이 형강을 듣든가 인강을 듣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인 어떤 코칭,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관리 이런 것들이 24시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숙학원의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다니다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영화 한 편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당구장에 가서 당구 한 게임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감 있게 그 관리가 된다는 거는 좀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대치동이나 서울 쪽으로 알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런 지방 학생들을 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학습적인 부분이라든가 입시적인 부분에 안정감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기숙학원의 매력이겠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숙학원도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20년 동안 역사적 사명이 지내온 그 과정에서 다른 학원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봐도 역사적 사명은 만점자 배출이라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 이제 전 과목은 1회고 주요 과목을 2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 항상 학원 이 역사적 사명을 타인들한테 소개를 할 때 학부모님들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것은 학원 자체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무르익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레코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타 학원하고 비교해서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좀 하나 까다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독학 기숙학원과 비교해서 역사적 사명학원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독학 기숙이라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네. 학생들이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인강을 위주로 듣는 곳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 다양한 형광을 만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독학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네네. 질문을 받는 선생님들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고 국어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업도 저희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면서 선택적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독학 기숙에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독학 기숙하고 또 차별적인 측면을 드린다라면 저희 학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네. 일반 독학 학원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장소하고 인강을 듣는 장소가 동일합니다. 그게 일반 독학 학원의 이제 특징이어서 뭐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앉은 자리에서 5시간 내내 공부를 인강을 듣다가 뭐 필요하면 또 공부하다가 또 인강을 듣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공부라는 거는 어떤 그 집중력과 아니면 또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적절한 순에서 끊어주는 관리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역사적 사명은 인강을 듣는 장소와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장소가 그리고 공부에 몰입해서 하는 독서실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그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아무리 집중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도 하루 종일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 행동이나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이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좀 쉬프트되고 바뀌고 뭐 이런 체인지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 하루 종일 하는 학습 활동이지만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게 참 오래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제 독학 기술을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뭔가 익숙한 장소에서 인강도 듣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변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오히려 그 한 석 달쯤 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 단어가 안 떠올랐는데 딱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 지도하시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독학기술학원 관계자가 혹시 방송을 보시면은 아무리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공간 이동이나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은 좀 짜두고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일 것 같네요. 오히려 독학기술학원한테 이제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거 덧붙여도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독학 같은 경우는 학생의 어떤 선택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이제 종합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달 모의고사를 의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종을 치는데 괜찮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데 독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네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수생이나 사수생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재수할 때 독학 기숙에 있었던 학생들이 네네네. 모의고사를 잘 안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학 기숙은 시설은 제공해 주지만 이제 뭔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 혹은 그 일반적인 쿼리를 제공해 주는 건 좀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네. 순간 제 기획 프로그램을 생각났어. 본부장님이랑 제가 아는 그 독학기술 그 본부장님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서로 일장일단을 토론하는 그런 기획이 생각났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약점을 좀 채워가면서 서로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본부장님 말씀대로 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가면 이제 또 컴펄서리 과목이 있고 옵셔널 과목이 있는데 독학기술은 옵셔널이 너무 넓고 컴펄서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회피성 모의고사 회피하는 거는 이제 보통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자기 평가 받기 싫으니까 고등학교 때 안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재수하면서 삼수하면서 그러한 안 좋은 경향이 이어진다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나쁜 이렇게 전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거는 아주 그냥 독학기술관에 혹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강제로 보게 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아픔이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해야 발전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네네네네. 맞아요. 네. 그것도 괜히 또 재수 삼수생도 폄하했다고 또 뭐라 그러겠는데 폄하가 아니고 이게 어쨌든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되는 부분에서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때 안 좋은 버릇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나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재수 삼수의 제도전은 전 무조건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가봐야 인생의 전망이 바뀌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그 대학을 가야 되냐. 그럴 바에야는 한 번 더 해서 진짜 자기 전망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요즘은 재수 삼수의 시대다. 이렇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이제 보통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였고 지금 학습 소비자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냥 1년에 한 1,000만 원까지 갖다 버리고 졸업해도 이건 나는 공부 못했어 라는 딱지를 머리에 붙이는 대학을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수 삼수를 좀 권장하는 입장에
사람, 학생, 그 뭐랄까 유튜버이자 또 전직 선생님입니다. 제 의견이 좀 너무 진보적으로 갔나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오늘 홈페이지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방송 분량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네. 굳이 홈페이지는 안 살펴봐도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뭐 질문 드리면은 한반 정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모집 인원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몇 명이나? 그렇죠. 요번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저희가 20명 정도로 학생들을 한반 모집합니다. 한 반. 네. 날짜는 이제 9월 22일인데 9월 23일은 안 될까요? 근데 뭐 일단은 날짜를 지켜서 오는 게 저는 공부하는 사람의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하루 이틀이나 심지어 일주일 이렇게 늦게 오는 학생들까지는 좀 받아주세요. 갈 데가 없어. 지금 9월 설행반 여는 데 많지도 않고.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충분히 어떤 이제 학생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능을 시작하는 수험생들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이제 가끔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 상담을 해보고 또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이제 예벽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춘들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을 20대에 할 것이냐 아니면 30대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20대에 도전을 하는 거라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속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진행을 하면서 배우고 또 수정해가는 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는 싶은데 아직은 나는 뭐 수학을 잘 모르니까 수학에 대해서 완성도가 약하니까 하면서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보는 친구들도 제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건 안 되죠. 예. 근데 사실 뭐 실력이 좀 딸리더라도 도대체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내가 뭘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는 잘 의식하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 수능 시스템이 상대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포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들러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친구 4명이서 피자 한 판을 먹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뭐 2조각씩 먹기로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배탈이 나서 못 먹게 되면 그 남은 2조각은 다른 사람이 먹게 되는 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대평가의 원리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원점수가 계속 60점이에요. 이런 친구한테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무턱대고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원점수 60점을 유지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너 원점수는 똑같이 60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분위와 표준 점수는 올라가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네.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과탐이나 사탐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수능 공부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시고, 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좀 더 11월 달까지 진행되는 장기 레이스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뭐고, 그다음에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처음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일단은 저는 좀 도전을 해보십사.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일단 도전을 한다는 자체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단정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또 내심 안 하면 인생에서 좀 뭔가 많이 뒤처질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자신감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본부장님이랑 또 두 번째 인터뷰인데, 아, 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야, 이렇게 원고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다는 게 평소에 이제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이제 용기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학생들 지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또 여쭤볼 거 있으면 또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갑중 본부장님과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8월 새 소식인데, 프로그램은 이제 2024년 9월 22일 날 수능 시작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그 검정고시를 보고 나 대학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또 군대를 제대했는데 내가 지금 다니던 대학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군대 때문에 아예 대학을 안 갔는데 이번에 군대 제대하면서 새로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번 수능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기간이 좀 모자라서 내년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N수 준비생들, 이분들한테는 되게 희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에 오픈하는 선행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시작해서 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바로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고, 거기에다가 패트릭 선생님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더욱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등록하실 때 아마 할인 좀 받으실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튜브 보니까 패트릭 선생님 유튜브 보고 오면 할인 좀 있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인 있습니다. 그 약속 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패트릭쌤 TV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시사 비중이 한 90%, 교육 비중이 10% 정도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10%에 해당하는 교육 정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